네, 원조커피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하루, 그리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아침.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오늘은 온통 관심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7시 30분에 젠순왕 인터뷰가 있죠. 지금 7시 52분이니까 이제 막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간의 주가로 봐서는 다시 되돌릴 만한 새로운 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6시 30분 기준으로 시간에서 5.5% 하락인데 지금 방금 보니까 6.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7이요? 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7% 하락하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저는 오늘 뭐 엔비디아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미처 말씀 못 드린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어제 현대차 인베스트데이가 있었는데 네. 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오히려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엔비디아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약법 출발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1.1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S&P 500 기준으로 종가는 마이너스 0.6%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했어요.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면 한 2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임박하면서 네. 반등을 좀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어제 미국 시장의 2시 이후에 미국 기준으로 시간으로요. 반등하기 시작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제 우리 시장에 오전 내내 반도체가 약하더니 어제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삼성전자, SK, 특히 SK 하이닉스가 뜨면서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들이 쫙 떴어요. 어제.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걸 반영을 하는구나.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아름아름 말들이 퍼졌겠죠. 실제가 어떻든 간에 네. 미리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300억 달러 처음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분기 매출 300억 달러 넘긴 건 처음이고 예상이 237, 280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요. 마진율이 75.7%, 마진이 한 75%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네. 그리고 3분기 전망도 한 310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325억 달러 전망을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50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때 3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네. 그렇죠? 더 늘린 거죠? 자사주 매입도. 예? 더 늘린 거죠? 예. 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60조, 65조 정도 이상을 예. 65조. 네. 예. 자사주 매입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는요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비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이 없잖아요. 아니 65조는 어떻게 아무리 큰 회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자사주 매수를 만약에 소각을 계속 해나가면 네. 그러면 ROE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블랙웨어 생산은 4분기부터 생산 시작한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6시에 컨퍼런스 콜이 나왔고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인터뷰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내일의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월가에서 보도자료들 곧바로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왜 시장에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외신 자료들에서 있는 거를 이제 캡처한 게 돌아다니는 걸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고요. 밑에는 제가 이거 파파고에서 해석한 겁니다. 그냥. 네. 네.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2분기 매출 추정치 상회했고 3분기 매출도 추정치를 상회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향후 6분기의 매출도 시장 예상치 정도의 비트하는 정도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블랙웰 칩을 내놓을 거고 수십억 달러의 판매가 예상된다. 여기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노랗게 표시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번 포캐스트가 월가의 가장 높은 예상보다 떨어졌다.
이게 뭐 이유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떨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세론이 낫다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론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수급의 이유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상의 이유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 건지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블랙웰 또는 엔비디아가 고점 찍었다, AI 끝났다. 또 이제 막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수급상 이유가 더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이건 뭐 예상을 그렇게 저도 말씀을 좀 드렸고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 동안에.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침에 우리 빠지겠죠 당연히 빠지는데 우리하고 이거하고 좀 분리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거든요. 네. 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 시장이 이게 분리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게 있나요? 또는 삼성전자. 없죠. 예, 우리나라 반도체 전공정에 있는 기업들은 네. 이 엔비디아 AI 반도체 때문에 오른 게 없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좀 오른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의 증설은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비 발주는 올해 말부터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엔비디아 향으로 있었던 것에 부각으로 올 상반기 내내 있었다면 네. 만약에 우리 반도체가 좋으려면 거기서 자꾸 분리하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제가 그랬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수급이 야 그거와 상관없이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어. 그런 쪽으로 되면서 수급이 바뀌면 엔비디아나 미국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다뤄질 수 없고 물론 빠질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4일 연속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네. 비슷한 규모로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정도에 계속 매도를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이제 이건 위험 관리의 매도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시간에서 매도고 나왔고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위험 관리 했으니까 그 매도 규모가 주는가? 네.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오늘 빠졌을 때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가? 우리 그 실전 투자자들은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들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공매도 숏 포지션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어저께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연례 보고서를 제출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큰 거죠. 예, 이건 되게, 네.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19%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19%요? 네. 예, 19% 하락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사실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고점 한참 인기 끌었었잖아요. 네.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어요. 반 이상 떨어졌던데요. 네,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올해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올해 그렇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인텔입니다. 인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61%예요. 아. 인텔이라는 회사가 예. 큰 회사가 예. 근데 인텔은요, 미국 월가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보고서들 잘 보시면, 인텔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IR법 하면서, 반도체 칩법 하면서, 인텔법이다. 인텔을 네. 지원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쪽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돈으로 막 퍼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텔은 여전히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 됐고 안 좋은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인텔은 그래서 감원하고 막 그런 데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데도 감원을 하지만 인텔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 다른 것들은 엔비디아 요번 이슈로 인해서 수급적 이유에서 빠지면서 같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에서 빠진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아침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0.02% 강범으로 마감했는데 요 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강보합 시작 후에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었어요. 네. 4일 연속 반도체 중심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하루에 5천억씩 막 1조씩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팔고 특히 SK하이닉스를 한번 여러 수급을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게 하루 2천억씩 4일 동안 똑같이 팔았어요. 2천원씩 이렇게. 순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규모의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순매매라는 거는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비슷한 숫자로 순매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매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 없이 매도가 더 네. 있었던 거예요. 매도 위주로. 네,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약했고 우리 시장이 좀 주춤주춤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국내 기관을 좀 사주면서 그나마 우리 시장이 버티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후 2시 이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매수로 전환됐죠.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 정도에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어요 어제. 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 선물이 상승하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코스피가 어제 강보합이 된 거예요. 네. 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0.32% 하락을 했고요. 어제 오후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뜨면서 한미반도체도 6.6%를 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어제 그 기대감은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저렇게 해서 시간에 빠지니까 오늘 얘네들이 다 그냥 또 매물 맞고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이걸 뭐 미리 알고 예전에 이제 제 고객들 보면은 야, 기관들은 다 알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기관들이 다 아는 정보를 좀 미리 좀 들어서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거래되는 거 보면 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어제 유한양이 20% 올랐습니다. 요 뉴스 먼저 전해드릴까요? 유한양이 오른 거는 지난번에 뉴스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유한양이 FDA의 임상 결과 발표된 거예요. 근데 렉나자 있잖아요. 네. 이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27일 날 얀센의 리브리반트라는 요 파이프라인 항암제 병용 치료 허가가 났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미국 FDA에 허가받은 게 뭐냐면 요 얀센의 리브리반트하고 렉나자하고 병행하는 요거가 허가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곧 허가 날 거다. 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가능한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게 20% 올랐고요. 요 유한양에서 가져갔던 그 파이프라인은 오스코텍에서 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스코텍도 아직 그 판매에 대한 이익 배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녹십자, 종근당 뭐 이런 종목이 다 올랐는데 제가 뭐 종목을 이렇게 적어온 이유가 있어요. 뭐 알테오전이 뭐 신고가 났다는 거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저 코스닥 1위가 됐다는 건요. 요거 빼고 요걸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는요. 우리 2015년을 기억을 해보세요. 15년?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가 10배씩 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미약품 그때 그때 한미약품 때입니다. 네. 예, 한미약품 때인데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대세로 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인 바이오만 가서는 안 돼요. 걔들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면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왜냐? 그쪽은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실적을 재무제표를 보면 뭐 4년, 5년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얘기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만 가지고 스타트업 바이오만 가지고는 전체 시장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전통 제약주 있잖아요. 네. 전통 제약 유한양인, 종군단, 녹십자, 중해제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세로 가면은 끌고 갑니다. 근데 최근에 뭐 유한양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 다 보셨고 녹십자, 종군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수급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캐치가 되는 거고 요 네. 얘기를 좀 자주 드리고 있는 거고 요즘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대웅제약이 어제 7%로 올랐고 메이톡스도 오르고 뭐 휴지에는 어제 좀 못 올랐는데 이 3사가 뭐냐면 그 톡신 회사입니다. 톡신. 그렇죠. 네. 보툴리눔 톡신. 네. 이게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들 이제 매출이 좋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네. 제약바이오가 안 좋으면 얘들 실적 좋아도 못 올랐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 톡신이 올라가는 거는 얘들은 전통적인 제약이라는 게 보다도 얘 미용에 들어가요. 미용에.
그래서 미용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에 이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화장품도 같이 네.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자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전에는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그동안에 좀 올라갔던 건 좀 약했고 제약바이오만 강세를 보이다가 SK 하이닉스가 확 뜨면서 어제 오후에 반도체 소부장,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확 뜨면서 PSK 홀딩스 이런 게 뜨면서 어제 지수는 강보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겨우겨우 만들어 놨는데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 빠진 것 때문에 오늘 아마 다시 시작은 빠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자고요. 빠지는데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엔비디아 묻은 정프로님의 어록에 의한 네. 엔비디아 묻은 것들은 빠지지만 안 그런 애들은 혹시 안 빠지거나 굳건하게 있다, 낙폭이 작다 이러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자. 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들이 빠지는 동안 시장이 그냥 흘러내리면서 쭉 빠지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올라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나라 올해 내내 보면요 반도체가 세면은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이 약하고 반도체가 약하면 다른 쪽이 좀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단기적으로 매일 시장을 보는 분들은 또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흐름이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뭐 시장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2분기 미국의 GDP 수정치 발표되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기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뭐 수급적 이유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고용 보고서와 FMC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 뭐 이런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우리가 한동안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동안 매크로 지표를 따라다니면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시장은.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시장이 더 가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의 모멘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황에 관계된 모멘텀보다는 섹터에 관계된 재료들, 이슈들, 요거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아이폰 될 것 16 이제 같고요. 나오는군요. 예, 예. 9월 10일인가요? 9월 10일 나옵니다. 네, 9월 그러니까 10일. 이제 이것도 한 이슈가 될 거예요. 항상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차 이슈가 있었는데 네. 아침에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차 이슈는 아마 오늘 또 그 유종훈 기자가 네네. 좀 다녀왔어요. 예. 예, 예. 다녀와서 그 취재한 걸 좀 전해주실 거니까. 예, 저는 뭐 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네네네. 것만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지금 쭉 설명드린 바에 뭐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통 대형 제약사들이 강세라는 거는 이쪽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좀 확산되는지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반등을 줬는데 이게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제품들이 구분이 되는가 네. 구분이 되는가 이걸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중소형주나 테마 위주로 뭐 조목장세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안 관련된 거 딥페이크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교육 관련주 그리고 뭐죠 아이들 관련주 네. 뭐 이런 거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제가 시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에는 영향이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뉴스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이것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에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의 이 세 명한테 전쟁 종식 계획을 제시하겠다. 키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네. 그런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 전날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했잖아요. 얼마 전에요. 네, 네, 네. 협상은 불가능하다.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끝내려고 하는 게 많이 제가 보도를 이렇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끝내려고 하는 저는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계속 전쟁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예 끝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나쁜 행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집중 공격을 하면서 주로 발전 시설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전력막 집중 타격으로 인한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복구 작업 및 태양광 발전 투자 확대, 자가 발전기 지원 등을 이제 재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재건 사업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가. 네, 그렇게 이거는 우리 시장에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 자세히 현대차 자동차 전문이신 기자님이 설명을 주실 거니까 중요한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한 4% 올랐어요. 어제 2024 CEO 인베스트 데이를 하면서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를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이 칸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길었는데 이걸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눈에 보시기에 그래서 빨간 글씨로 쏘는 게 한 단락이에요. 아. 여기 달락이고 달락이고 달락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그냥 한 겁니다. 네. 2030년 제네시스 포함 550만 대 연간 판매량 목표를 하면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겠다. 제네시스 그 뭐라 그래요? 브랜드라고 하면 안 되죠. 모델에 전 네. 모델에 하이브리드 적용하겠다. 요 얘기를 하면서 하이브리드를 다 적용한대요. 예. 그러니까 원하면 해주는 거죠. 하이브리드. 네, 옵션이래요. 예, 옵션에. 2030년에 이제 전기차 200만 대 판매 목표를 그냥 유지하겠다. 지금 캐즘 얘기하는데 우리는 유지하겠다. 그래서 2030년에는 전체 판매량의 36%를 전기차로 가겠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 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금 전기차 캐즘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준 거예요. 사실. 그리고 10년간 120조 투자해서 전동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작년 발표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한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6년 이후에는 전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대해서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테마예요. 네. 섹터가. 그리고 전기차 성능 및 안전 그리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겠다. 보급형 NCM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카테고리로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시장에서 어제 주가가 오르고 했던 것이 뭐 기존에 나와 있지만 확정지어서 더 얘기했던 건 뭐냐면 2027년까지 3년간 총 4조 원 자사주 매입 수각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빨간 글씨 쏘는 게 중요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연간 최소 배당제를 도입하겠다. 실적이 감소하면 배당을 안 주거나 낮춰야 되잖아요. 네. 아니다. 그냥 실적이 떨어져도 무조건 주겠다. 와, 이게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감소하더라도 분기 2,500원 이상은 무조건 배당하겠다. 그래요? 예,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25만 원쯤 될 테니까 그러니까 1%는 1% 정도 되는 겁니다. 1% 분기당 정도. 1%. 예, 1% 연 한 4%는 준다는 거예요? 예, 못해도 분기당 1%는 아니죠. 2,500원이면. 아닌가? 예, 예. 연간으로 거의 25만. 네. 연간으로 네. 돼야지 1% 거의 가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0.1%잖아요. 2.5%. 잠깐 예, 25만 원, 2만 5천 원. 1% 아니에요? 1%인 거예요? 연간으로 지금 얼마지? 1%죠, 1%. 네. 지금 현재 25만 현대차가 25만 원. 예. 한 25만 원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10%가 25,000원, 1%가 2,500원. 맞습니다. 네. 예, 예. 와 많이 주네. 이렇게 많이 준다고? 사실 근데 배당 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또 특히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비단 수익률이 높은 것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배당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실적이 좀 다소 감소하더라도 우리는 최소 배당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의 하단을 굉장히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자님? 예, 어제 뉴스가 나온 내용 이따가 뭐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이제 보도 그대로 저는 이렇게 네.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저께 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제 집에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요즘에 IR 되게 많이 해요. 어제 한국 콜마도 했었나?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부터 다음 달 초까지 IR 되게 많거든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IR 뭐 합니다. 이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정리해서. 예, 왜냐하면 IR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IR 할 때는 IR 하면서 우리 회사 나빠요.
우리 안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IR이 있다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 좀 더 다시 한 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시밀러 어차피 예. 한 번 나온 약이니까. 예, 그렇죠. 의학 선진국들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오시밀러를 하면서 이 임상을 하면서 비용 상승 문제가 생기고 의료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의료비를 낮추려고 굉장히 약간 낮추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리지널 약이 그렇다는 거를 막 강제하기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밀러 제품들은 좀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FDA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호환성 입증을 위한 상호 호환성 임상 연구에 대해서 삭제 가이던스 개정안을 초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 긴데 호환성 입증을 위한 임상 3상 마지막 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 간소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적은 딱 그냥 누가 들어도 뻔히 딱 듣기에 전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오리지널기 있고 걔를 가지고 시밀러 거의 제품을 복사한 만드는데 거니까. 네. 복사하는 건데 이거 똑같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시밀러 제품도 막 비싼 가격에 팔면 그거보다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좀 시도해 보자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문턱에 나서시면서 비용 저감 효과가 있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 요거 한 가지가 전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쪽에서 비용 절감이 많이 일어나면 그 비용 절감을 통한 그 금액으로 돈으로 신약 개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의학도 전문가가 여기 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얼핏 생각에는 1, 2, 3상 있잖아요. 네. 뭐 전 임상도 있지만 그 차라리 전 단계를 없애주고 3상은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복제약이니까 뭐 예. 어지간하면 잘 만들었겠지라는 네. 대충의 믿음을 갖고 그래도 마지막 최종 테스트 정도는 예. 해보면 만약에 최종 테스트에서 안 되면 이거는 1, 2상 좀 잘못한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복사 잘못한 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1, 2상을 하고 3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3상 정도 한번 해보고 이게 일상의 특징이 일반인들에게 독성을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정상인 사람한테 먼저 평가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이상에서는 이제 그게 효과를 평가를 해요. 네. 아픈 사람들에게 네, 효과가 네, 있는지. 그다음에 3상에선 대규모 임상을 하는 게 3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 2상을 없앤다. 독성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했으니까 그건 아마 없을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간절히- 시밀러다 보니까 시밀러는 동일 제품은 아니고 예를 들어 염기 하나를 뭐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역시 뭐 전문가가 또 있으니 든든합니다. 네. 여기 저 제약회사. 예. 네.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존슨앤존슨의 예. 그 제약 쪽이 얀센. 얀센. 네, 예, 얀센 예. 출신입니다. 네. 이게 또 지금 회사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는지.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5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이제 지금 아까 그 4번 뉴스는 우리 시밀러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식 얘기를 할게요. 주식 시장에서는요. 우리 바이오시밀러 얘기하면은 당연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ST밤 이렇게 몇 개들 있잖아요. 그 밑에 조그만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간소화되면 걔들이 그쪽이 훨씬 편해지죠. 네네.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뉴스는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내년에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 기구만 신규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예산안 하면서 완속 충전기 약 7만 기라고 하겠습니다. 7만 기, 7.1만 기와 네. 급소 충전기 4,000기를 보급하는데 요게 보급하면서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존의 완속 충전기 중에서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5년 이상 된 2만 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현대차에서 전기차의 보급,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예상대로 하겠다. 네. 이것도 하나의 좀 이쪽 섹터에서는 호재거든요. 네. 근데 이 환경부에서 나온 재료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 33만 9천 대, 올해보다 7천 대 상향. 그래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안전 관리 시스템 장착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 밑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캐즘 얘기하면서 전기차 잘 안 팔리고 뭐 불나고 이래서 뭐 염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더 상향하고, 그리고 제조업체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대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그 후방의 기업들은 그러면 캐즘을 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왜 내년 또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가 시리즈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와 주가가 디커플링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걱정이 아주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연중 저점을 깨고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직접 투자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이용해서 니케이 신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2023년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가 51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IBM, GM 등 사업 축소 및 감원 결정을 했고, 중국 내에서 애플도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월가에서 나온 UBS의 보고서 하나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4.9%, 중국은 지금 5% 목표예요. 4.9%에서 4.6%로 하향했고요. 지금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 예정대로 부과 시에는 내년도에는 4.6%에서 4.0%로 하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상호 직접 투자 추이가 계속해서 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중국의 대미 투자는 뭐 엄청 계속 줄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도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올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랑. 왜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만약에 내년에 대중관세 60%를 올리면 한국은 GDP가 무려 1%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수출이 감소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되면서 수출 연계 생산이 감소되면서 우리 GDP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보고서를 내면서 그 표를 추이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 파란색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만약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이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대중 수출은 요만큼 줄고, 그리고 대중 수출과 연계된 생산도 이만큼 줄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줄고 중국은 당연히 더 GDP가 줄면서, 그러니까 중국 GDP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이만큼 많이 받는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는 경쟁에서 지금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건 수혜이고 어떤 건 피해이고 뭐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데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말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실제로 우리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년도에 성장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려해야 하는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 뒤에 또 현대차 중요해서 그 주신다 그래서 제가 말을 오늘 되게 빨리 했죠. 네. 제가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리 한국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엔비디아 빠져서 지금 시간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빠지겠죠. 그런데 차별화 둘 수 있느냐 또는 시장을 방어하는 다른 섹터가 올라오느냐. 그리고 현대차나 환경부에서 지금 얘기한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혹시 2차 전지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굳건히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아유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우리 이사님은 저 당근 같은 거 하세요? 당근? 중고거래?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예. 아니 사모님은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세요? 예, 아이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보수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저는 뭐 공유 오피스, 뭐 공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남의 집에서 사는 그 뭐라 그러죠? 에어비앤비, 공유방 뭐 이런 거. 차도 같이 공유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번개장터 한번 해보시지. 번개장터는. 제가 그런 거 좀 그래요. 보수적인 사람이라. 알았어요. 안 하신다는 건 어쩔 수 없고. 저희는 하니까. 하시는 분들 번개장터와 관련된 이 중고거래 또 리커머스 시장 어떻게 될지 네. 뭐 이런 거 관련된 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또 추첨 통해서 댓글 인증해 주신 분께 번개장터 10,000포인트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럼 보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10,000원짜리는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그렇죠. 이야, 예. 좋습니다. 10,000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